안녕하세요.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다입니다. 오늘은 CPI가 하락했는데도 주가도 하락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장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CPI 둔화, FMC 회의 의사록 침체 예상, 주가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고 국제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85%, S&P 500 지수가 0.41%, 다우존스 지수가 0.11%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CPI가 하락했는데도 주가도 하락. 어제 CPI 발표가 있었죠. 다행히 CPI는 높지 않았습니다. 예측치가 5.2%였는데요. 5.0%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6.0%였는데 무려 1%포인트가 떨어졌죠. CPI 지표가 나오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1% 넘게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잠시 뒤 1%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원 물가가 높다 어쩐다 그랬는데 뭐 그런 거 따지기에는 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CPI가 왜 떨어졌을까? 떨어졌는데 주가는 왜 떨어졌을까요? 문제는 FMC에서 공개한 회의록 때문입니다. FMC 회의록은 이번 5월은 고용시장의 화랑과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높아서 25bp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연준도 경기 침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만한 침체 이후에 2년간 회복세를 예상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FMC 회의록이 나오고 나서 연준에서도 이제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제 CPI가 5%대로 떨어진 점입니다. 만약 CPI가 높았고 연준의 경기 침체 우려의 FMC 회의록이 공개되었다면 더 문제였을 것입니다. 즉 경기 침체가 오는데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어제 마이너스 3%가 떴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게 어딘가 라는 것이죠. 서브이슈입니다. 프랑스, 독일은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에 붙나. 지금 중국과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두고 한창 경쟁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동맹이 되어야 할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중국과 밀월 중입니다. 멀어진 미중 틈새 파고든 슐츠 독일 총리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울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회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2022년 11월자 기사로 시진핑의 3년임이 확정된 20차 공산당 회의 대표 회의 이후 기사입니다. 이후에 회원국 중 슐츠 독일 총리가 제일 먼저 중국으로 달려갔다는 내용인데요. 슐츠 총리와 함께 간 기업인들은 폭스바겐, 지멘스, 도이체방크 등 12개 기업의 CEO가 포함되었습니다. 슐츠 총리는 중국의 3년임을 축하하며 독일의 기업 세일즈를 하고 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독일 총리가 독일 기업의 세일즈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폭스바겐의 세계 수출 비중이 중국이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벤츠나 기타 자동차 회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 총리가 갔는데 왜 에어버스를 구매해줬나 싶겠지만 독일도 독일의 로어 색소니 정부를 통해서 에어버스의 지분을 3%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가 시진핑의 3년임을 대외적으로 축하해주며 인정하자 중국이 선물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작사 에어버스의 여객기 140대를 구매를 해줬습니다. 이틀간 밀착 이어간 마크롱, 시진핑 중 에어버스 160대 구매 합의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2023년 4월 6일 중국을 방문을 했다는 것이고요. 중국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프랑스에 에어버스 160대를 구입했고 프랑스산 돼지고기의 수입 보장과 수출 대형 업체의 중국 등록을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미중 분쟁이 중인데 오히려 이후에 국가 정상들은 중국과 밀월을 하고 있고 중국은 적극적으로 선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우방인 이후의 정상들은 미국의 등에 칼을 꽂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것입니다. 베이징 찾은 팀 쿡 애플 CEO 중국 혁신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을 배신한 것은 프랑스, 독일과 같은 우방만이 아닙니다. 애플의 CEO 팀 쿡도 중국에 가서 중국의 혁신에 대해서 립서비스를 했습니다.
탈중국 엇박자 내는 테슬라, 상하이의 메가팩 공장 건설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탈중국이 한창인데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중국 상하이에 연간 1만 개 규모의 메가팩 공장을 짓는 준공식을 했습니다. 신문에서는 모두 미국과 엇박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반도체 칩스법과 IRA법을 통해서 중국의 선진국 진입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국 정상과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중국과 밀착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미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이 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럽과 미국의 소비재입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테슬라의 전기차, 독일의 폭스바겐 자동차, 프랑스의 에어버스 비행기, 명품 등이죠. 잘 생각해보면 세계 1등의 소비재 제품들입니다. 중국이 제조업 국가지만 삼류 제품을 만들지 인류 제품을 못 만듭니다. 즉 중국은 시진핑에게 산녀님 립서비스를 하는 서구 정상들에게 선물로 서구의 소비재를 사주는 것입니다. 중국은 돈 많은 졸부일 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와 무산자가 있죠. 무산자는 영어로 프롤레타리아이고 다른 말로는 자본가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언제 자유를 얻습니까? 퇴근했을 때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퇴근이 즐겁습니다. 퇴근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보고 맥주를 마시고 치킨을 먹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바로 소비활동입니다. 소비활동은 돈이 필요합니다. 즉 돈이 있을 때만 자유를 얻죠. 명품을 온라인으로 판다고 해도 굳이 백화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라인으로 클릭 몇 번으로 명품백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 때의 즐거움은 없지 않습니까? 이 가방을 살까 저 가방을 살까 하면서 백화점에 가서 둘러보면 종업원이 마치 주인 모시듯 떠받들지 않습니까? 그 재미에 굳이 명품 소비는 백화점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품을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이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죠. 결국 명품을 온라인으로 사는 것은 가성비 때문에 소비의 자유를 빼앗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명품은 온라인으로 팔지 않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명품이 많이 팔린다면 프롤레타리아가 돈을 모아 가성비로 명품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몇 달을 안 쓰고 돈을 모아 백화점에서 대우받고 명품을 샀다고 칩시다. 살 때까지는 즐겁지만 사고 나서는 허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상품과 돈을 교환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돈의 가치에서 무한의 상품을 살 수 있죠. 가치 내에서, 그러니까 돈과 같은 가치 내에서 무한의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돈은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돈이 있다면 해외여행을 할 수도 있고 명품백을 살 수도 있고 호캉스를 하거나 제주 한 달 살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상품을 교환하면 더 이상 자유에 대한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는 소비의 자유만 있지 생산의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자, 중국은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일까요? 아니면 노예일까요? 미국, 유럽은 자본가이고 중국은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조립, 가공의 저부가가치 산업만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고부가가치 산업은 미국, 유럽이 주로 만듭니다. 명품백, 비행기, 스마트폰, 전기차 등등이죠. 저부가치 산업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가능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저부가치 산업도 인도나 동남아시아로 넘겨줘야 합니다. 즉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로 돈을 버는 동남아에게 뺏긴다는 뜻입니다. 돈을 뺏긴다는 뜻이죠. 돈을 빼앗기면 결국 중국은 동남아나 인도나 마찬가지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본가가 될 수 있죠. 자본가는 소비의 자유뿐 아니라 생산의 자유도 얻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의 기업이 중국에 상품을 파는 것은 돈만 있는 노예에게 소비의 즐거움을 파는 행위입니다. 어차피 돈을 쓰고 나면 결국 중국에 남는 것은 소비재일 뿐입니다. 소비재를 아무리 사도 선진국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애플의 CEO 팀쿡이 중국의 립서비스로 중국의 혁신이 어쩌니 칭찬을 해도 그것은 공허할 뿐입니다. 마치 백화점 점원이 명품백을 팔겠다고 립서비스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명품백을 사려고 카드를 긁는 순간 점원의 태도는 돌변하죠. 내가 상품을 사고 나서는 종업원이 더 이상 나에게 볼 일이 없습니다. 그 종업원은 다른 손님에게 명품백을 팔려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 후에는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죠.
중국은 중국 인민의 인건비를 갈아 넣어 번 돈으로 소비재를 사지 않고 명품백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인민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순간 졸부도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비싼 소비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가가 되려는 중국의 꿈은 미국이 맡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은 중국이 번 돈을 서구 기업에게 얼마든지 소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서구는 중국을 돈 많은 호구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순간 중국은 더 이상 달러를 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소비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서구의 노예가 되죠. 결론입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의 기업이 중국과의 밀착은 중국의 돈을 소비하도록 만드는 행위일 뿐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과 유럽이 가차없이 중국을 봉쇄할 것입니다. 세계에 중국 편은 없습니다. 서구는 중국이 돈이 있는 동안 가짜 호의를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CPI 하락했는데 주가도 하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